코로나 이후의 사회는 그동안 우리가 별일 없이 지내왔던 사회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닥쳐올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지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언택트 사회 이렇게 요약되죠. 코로나 이후의 사회에 대해서 그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뭡니까 그 핵심은? 사실은 컨택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컨택하고 사는 사회에 살아왔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컨택이 불안한 겁니다. 불안 때문에 컨택을 좀 덜 하게 되고 또 불안과 상관없이도 우리는 좀 더 편리함을 위해서 컨택을 덜 하던 문화로 계속 가던 방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 언컨택하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단절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불안을 좀 해소하고 불편을 좀 줄여내면서 컨택을 할 텐데 기존의 컨택 방식과는 좀 다른 걸 하겠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IT가 거기 개입을 많이 하게 되는 건 거죠. IT요? 사실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뭐 재택근무 같은 경우도 만나야 일이 된다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고서도 일이 되네 이거. 이번 코로나 통해서 그런 어떤 개념이 많이 더 촉진됐죠? 그렇죠. 사실은 재택근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던 건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은 뭐 한참 전부터 많이 했고 우리가 유독 안 했습니다. 우리가 유독 안 했던 게 한국 측 조직 문화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참에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다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느꼈던 게 충분히 효율적으로 일할 가능하구나.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 때 변화는 제일 싸우는 게 뭔가 하면 익숙한 관성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더 좋은 답이 있어도 익숙한 것 때문에 못했던 게 많았는데 그 관성을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그렇죠. 깨주는데 한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트리거, 방아쇠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코로나19가 방아쇠가 되어서 변화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회의 어떤 그 진행 방향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그 사회는 지금까지 사회와 가장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변화 때문에 갑자기 새로운 사회를 만난다고 오해하는데요. 원래 그런 사회로 가는 방향이었었습니다. 가는 방향의 속도가 가령 시작 한 30km 정도로 달리다가 갑자기 시속 100km로 좀 빨라진 것뿐이었어서 한 2, 3년 정도가 당겨진 건 거지 안 가는 사회로 가는 게 아니라서 우선 불안할 필요는 사실 좀 없을 거고 아마 요즘 장 보러 직접 마트에 가는 사람 많이 줄었을 거예요. 사실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새벽 배송도 하고 당일 배송도 하고 각종 택배 배송시켜서 많이 봅니다. 나이 드신 분도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장 보고. 이거 예전에는 그래도 직접 장을 가서 뭐 과일을 골라야지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뀐 거 이제는 편해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이게 이제 쇼핑만 이런 게 아니죠. 우리의 일상 모든 것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기업 회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보시기에. 회식 못 해요. 이제 일도 지금 얼굴 안 보고도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리고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이미 작년까지도 계속 회식 문화가 퇴조되었잖아요. 회식의 종말이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회식의 종말인데 코로나가 회식의 종말에 쐐기를 박은 거죠. 다른 회식의 종말을 슬퍼하는 분들은 부장님들밖에 없을 것이라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회식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요. 어울려 노는 건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다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까지 우리의 회식 문화가 뭔가를 다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 권위도 있고 그 아래서 위아래도 뭐 하고 이 문화, 강제적인 강압적 문화가 있었잖아요. 앞으로 회식이 살아남으려면 딱 하나가 있을 수 있어요. 가도 안 가도 차이 없다, 차별 없다 이러면 돼요. 근데 안 가는 사람 두고 봐 이러고 있으니까 사실은 안 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회식만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가고 싶은 사람만 가고 술 같이 안 먹어도 일 잘 되는 사회가 되는 게 사실은 필요한 건데 이제까지 안 됐다면 앞으로 그렇게 가는 방향에 더 일조하겠죠. 자, 소장님 이제 좀 심각한 경제 문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언택트 사회라 그러면 이 국경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또 미중 전쟁은 이전에도 이미 불이 붙었었는데 더 심화되는 것 같고요. 국경 장벽은. 자, 이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대기업 위주의 수출 위주의 산업이었는데 지대한 타격이 예상되죠? 어떻습니까? 타격이 되죠. 왜냐하면 이미 지난 한 20여 년간 세계가 글로벌화를 가지고 경제를 구축시켜 놨어요. 그리고 한국은 거의 70% 정도가 뭐 무역에 의해서 비즈니스하는 나라잖아요. 당연히 한국이 글로벌화의 수혜를 본 나라 중에 하나일 텐데 이번에 장벽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막힐 거냐? 글로벌화가 단절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글로벌화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뭔가 하면 국제적인 공급망의 문제. 공급망이 보통 전 세계가 연결됐다고 생각하니까 가장 싸고 효율적인 나라에 몰아놨습니다. 몰아놨더니 문제가 생기니까 좀 분산시키지 않은 것하고 자국에도 기반을 좀 두자 이런 방향으로 좀 가겠죠. 비용은 올라가겠네요, 당연히. 올라가죠. 사실은 지난 30여 년간
우리가 산업용 로봇 예. 시장의 로봇 가격이 한 절반 떨어졌어요. 예. 근데 한 30년간 인건비는 두 배쯤 올라갔어요. 자동화 촉진되고 그다음에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그래도 그렇죠. 올라가고요. 네. 예. 그렇다면 그건 대기업 위주의 우리로서는 우리 산업의 어떤 중심인 대기업 위주의 수출 주도 정책으로는 네. 손해 볼 수밖에 없네요, 우리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서도요. 예. 뭐 IT 기업들, 예. IT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업이 환경이 바뀌는 것 예. 자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론되었던 산업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 뭐 예. 빅데이터, 예. 인공지능부터 블록체인도 있고 예. 로봇, 예. 자율주행. 예. 이 모든 산업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다 언컨택트로 가는 예. 산업이에요. 그렇다면 그쪽의 어떤 대기업들은 더욱 독점력을 강화하겠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뭐 어떤 우리의 네이버나 IT 거대 기업들은 사회의 어떤 지배력을 훨씬 더 강화하겠군요. 훨씬 강합니다. 예. 이미 기존에도요. 예. 이런 팬데믹 생기기 이전에도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가장 높은 기업 예. 상위로 줄 세워보면 그중에 거의 상위권엔 IT 기업이 다 포진됐어요. 예. 예. 이미 산업의 주도권은 IT가 가진 시대인데 예. 그게 더 훨씬 이걸 더 계기로 강화된단 더 말씀. 커지는 거죠. 예. 왜냐하면 지난 1분기 때 예. 팬데믹이 몰아친 그 순간 예. 이때 구글, 예. 뭐 페이스북, 예. 아마존, 예. 마이크로소프트 매출이 다 올랐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말입니다. 네. 우리는 그런 IT보다는 어떤 지금까지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어떤 기업 말고 우리가 그래도 앞으로 이 어떤 장벽이 높아지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반대되는 어떤 반대 방향으로 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스타트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예. 근데 우리 스타트업은 아직 뿌리 내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사실은 우리가 애를 놔도요. 예. 갓난애기한테 당장 나가서 돈 벌어 그러지 않거든요. 예. 자랄 동안의 시간 투자해 줍니다. 예. 사실 스타트업이 투자를 좀 받아야 되고 예. 그리고 스타트업이 정책적 보호를 좀 받을 필요가 있죠. 예. 한국에서는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했던 예. 이유가 그래도 버는 애가 더 버니까 예. 거기에 예. 몰아줬던 거라면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언제 누가 잘할 팀이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완전히 제가 통계 하나 보니까요. 네. 2019년에 삼성전자의 이윤에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 스타트업의 다 전체에 합쳐서. 다 합쳐서 네, 들어가. 그렇죠. 그럼 굉장히 미약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굉장히 미약하죠. 예. 그걸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동안 한국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이 예. 실패했다는 의미가 되는 실패했다.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세계적 기업, IT 기업 대부분 스타트업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예. 그들도 스타트업에서 세계적 기업이 됐고 예. 그리고 오늘 보니까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예. 현대자동차를 넘어섰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이미 예.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예. 됐어요. 그 말은 이제는 IT 기반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 제도적인 접근에 있어서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가 가장 필요한가요? 그게? 사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예. 이런 예. 거 있죠. 예. 이미 몇 해 전부터 예. 뭘 좀 바꾸자 예. 굉장히 얘기 많이 예. 했지만 예. 잘 안 됐잖아요. 예. 왜냐하면 예. 산업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 산업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는 정치적 관점도 예. 보고 이것저것 다른 프레임으로 자꾸 봐서 예. 그런 건데요. 예. 산업은 늘상 먼저 가는 기업들을 뭐 도와주는 방법들을 예. 찾는 게 필요하고요. 예. 그걸 하지 않으면 산업이 늘상 뒷북을 치게 되면 예. 따라가잖아요. 예. 우리는 늘상 왜 산업 주도권을 미국이 다 가졌나? 예. 왜 미국의 IT 기업들이 다 해먹나? 예. 이거 속상하면서 부러운데 예. 사실 핵심은 우리는 뭔가요? 예. 핵심은 우리도 정책적 배려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도를 빨리 못 만든다면 적어도 예. 제도에 있어서 유연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예. 거죠. 정책적 배려 중에 가장 핵심이 뭔가요? 정책적 배려는 적어도 산업적 이해, 예. 높은 사람들이 정책 입안에 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건 거죠. 아, 예. 지금은 정책하는 사람들 상당수 그리고 예. 비즈니스 해본 사람이나 그 산업에 종사한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과거의 관점이나 자기가 알던 산업적 예. 기반의 관점으로 자꾸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예. 그런 해석은 자꾸 뒤에서 문제를 풀게 됐어서 예. 앞서진 못하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는 왜 앞서지 못했나, 왜 성공 못했냐라고 예. 질책하면 그건 또 넌센스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 있는 분들이 아는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높이 있고 힘 있는 분들이 그 시장을 잘 아는 분의 조언을 들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시장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들에게 좀 주도권을 좀 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야지 산업이 바뀌겠죠. 그리고 언컨택트 사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적 진화, IT 산업의 진화라는 것이 갑자기 온 게 아닙니다. 예. 이미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가던 방향이었고 그 말은 이걸 먼저 대비한 나라와 먼저 준비한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고 예. 그렇지 않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뒤에 자꾸 처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계기를 만났을 때도 속도를 못 내면 예. 언제 속도를 내겠습니까? 자, 소장님 그럼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세요.
이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더 어떤 그 약자에게 가혹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예. 특히 실직 사태를 예로 들면 그렇죠. 서비스업 중심으로 실직이 대량 발생할 것이고 네. 육체 노동하는 분들의 실직이 많이 동의하시죠? 그 분석에는. 예. 우선 팬데믹 때 부자들은 별장 가서 요양했고요. 예. 일반 서민들은 못 가죠. 예. 그리고 대기업은 재택근무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아르바이트나 서비스 재택근무 못 해요. 예. 재택근무 한다는 것 자체가 일을 관둔다는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당연히 이제까지의 양극화는 돈 많고 적고로만 따져봤는데 지금 시대의 양극화가 돈 많고 적고가 이제는 생명하고도 연관되는 문제가 돼서요.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해질 텐데 일자리라는 문제가 컨택트 기반에서 계속 일을 해왔잖아요. 우리가 하다가 언컨택트로 가는 것도 예전부터 미래 로봇 때문에 일자리가 얼마나 줄어든다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요. 그거 빨리 속도를 못 냈었어요. 속도를 못 낸 이유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그들을 갑자기 확 못 바꾸거든요. 근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바꾸긴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사회적 약자, 육체 노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보호책이 반드시 병행돼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아니면 그게 사실 정책적 과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요즘 기업에서도 사람들을 데리고 쓰다가 사업이 바뀌어서 더 이상 그 역할이 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데 투자를 해줍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보통 미국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직 산업적 우리나라는 주도권을 가진 기업들이 놀랍게도 그 교육도 잘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실직 얘기했지만 우리 같이 여성이 일하기 어려운 사회가 OECD에서 가장 최악의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성들의 어떤 그 취업 상황도 굉장히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던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던 이유가 컨택 기반의 사회여서 그랬었어요. 긍정적인 얼굴 바라보니까 자꾸 차별을 했는데요. 미국의 어떤 IT 회사 중에는 채용을 할 때 얼굴 안 봐요. 성별도 모르는 채팅으로 상태에서 채용 과정을 진행해요. 그러면 얼굴도 모르죠, 인종도 모르죠, 성별도 모르죠, 능력만 봐요. 사실 이런 계기가 우리가 보통 언컨택트를 얘기를 하면 안 본다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핵심은 뭔가 하면 투명함이에요. 투명한 과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데이터로 다양한 답을 자꾸 찾아주고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 속이나 어떤 이해관계에 얽힌 관계에서도요. 다 투명하게 노출이 된다고 하면 뒤로 뭐 주고받거나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언택트 사회가 부정적이것만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인류가 어떤 사회로 계속 진화하는 과정으로 보자면요. 우리가 누려왔던 것 중에서 불편하고 좀 별로인 걸 조금 고쳐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그 과정이 좀 빨리 급속도로 이번에 좀 몰아서 오다 보니까 약자한테 약간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걱정되고 그리고 급격한 변화에 좀 낯설어하는 불안해하는 사람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변화가 갑자기 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실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요. 이해를 하면 원래 가던 과정이었고 저렇게 가는 것 자체가 우리를 다 송두리째 없애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이해를 좀 한다면 불안감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불안감이 줄어야지 그 속에서 뭘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찾는 데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어떤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투명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재택근무하다 보니까 육아나 어떤 가사를 여성들이 도맡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다시 일자리로 나오는데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 그거는 언컨택트하고 상관없이 예. 우리 사회가 예. 여성의 양육에 대한 사회적 양육을 책임 안 져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건 이 문제랑은 다른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풀어야 될 다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사회는 늘상 뭐 아이 더 많이 낳아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회가 감당하진 않아요. 또 개인에게 그 몫을 주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한 나라들이 보통 출산율이 많이 높은 나라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다른 관점으로.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나라는 어떤 세계적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고 평가받긴 하는데요. 그 중에 일부는 이런 어떤 통제 사회로의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려나 분석은 어떻습니까? 디스토피아에 대한 우려는 다들 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통제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통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보건, 건강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특별한 사안이 생겼을 때 일시적 통제, 제어를 하긴 하지만 이게 또 전면적 통제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습관이 될까 봐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시대 사람들을 봐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런 통제, 속수무책 당할 시대가 아니잖아요. 과거처럼 뭐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이런 통제로 먹히는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그게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우려하는 것은 과거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우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우려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보니까 나아질 것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자꾸 찾는데 우리가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섭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